자, 오늘 세 번째 소식은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던 손모 씨 풀려났는데요. 범죄 인도 협약에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될 뻔했는데 판사가 막았죠. 이 사실을 살펴보고 손모 씨가 어떤 영상들을 유통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가 길거리를 활보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에 대해서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고, 중앙일보가 손정우라고 이름을 밝혀버렸군요. 손정우 씨 어제 출소했죠. 20대에 집행유예 기간에 결혼까지 해서 부인도 있는 분인데요. 청구국 미국의 범죄 인도를 받아서 음란물 관련 효율성을 높인 데 이익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우가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 즉 한국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여죄를 가지고 손정훈 씨에게 죄를 묻는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강영수 판사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씨 신병을 미국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거죠. 웰컴 투 비디오의 국내 회원들, 저희가 듣기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회원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300명 넘는 검거자 중 200명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성학대 사진 한 장만 갖고 있어도 징역 10년을 살게 되고요.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범죄자들은 감옥에 갈 경우에 재소자들로부터 엄청난 학대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살해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정말 범죄자들도 치를 떠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너무나도 그냥 야동을 보다 걸린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기사 내용 계속 보시겠습니다. 손 씨 측에서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만 처벌받는다는 미국의 보증이 없고, 손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타해당한 이유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인 손 씨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법무부가 인도대가 허가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기소권을 기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비인도적인 것은 해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이 됐지만 다른 설명을 보탰는데, 손 씨를 한국에 두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이 수사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웰컴 투 비디오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한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미국의 기소장을 미국의 판결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촬영자가 되게 하고 운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 연결고리라고 판단을 하고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발본색원돼서 잡혀가는 회원들이 징역 1년, 집행유예 이런 거 받고 나오면 뭐 합니까? 또 저지를 텐데요, 범죄를. 저는 참 너무나도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 미국 법원이, 연방법원이 판단한 판결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불편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미국 콜롬비아, 그러니까 DC죠. 워싱턴 DC주에 있는 법원에서
손정우 씨를 상대로 해서 저지른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내용을 다 보여드리기가 정말 너무나도 괴로워서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2018년에 검거 당시에 상위 검색어가 PTHC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웰컴 투 비디오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검색해서 그 영상을 찾는데 이 재판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검색어의 우선순위에 있던 것이 PTHC, 프리틴 하드코어,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프리틴이라면 이게 티네이저죠. 13부터 틴 아닙니까? 12는 프리틴이죠. 12세 이하의 아동이 나오는 하드코어 영상이라는 뜻이고요. 페도파일, 이건 소아성애자라는 뜻이고요. 2year old, 2살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4YO. 이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4year old, 4살이란 뜻의 검색어가 상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예전에 그 성착취 동영상에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등장하는 영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야동이라고 해서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피해자들이 생후 6개월, 2살, 4살 이런 아동들이 성착취를 당한 영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PTHC, 페도, 퍼센트 2year old, 퍼센트 4year ol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세스트, 근친상간이죠.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사람들이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짧게 드릴 것인데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하나에는 영상에는 3살로 보이는 아동이 등장을 하고요. 여아입니다. 여성 아동이 등장하고 남성 성인이 이 3살 배기 여성 아동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프 타들러 걸이라는 것이고 2에서 3살로 보이는 여아를 또 이 성폭행하는 영상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거는 아메리칸 데드라는 제목의 파일인데 여기에 나오는 희생자는 6개월이라는 겁니다. 6개월, 생후 6개월. 제가 뭐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들이나 혹시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이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을 몰래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영상들을 돌려보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범죄도 아니고요. 저 생후 6개월, 2살, 3살 아이들을 성인 남성이 성폭행을 했다면 저 아이가 살 수 있었을까요? 제 말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납치된 아동들이나 이런 아동들은 저렇게 영상이 찍어진 후에 죽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폭행을 넘어서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것도 이 미성년자도 아닌 영유아에 대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집단들이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였던 건데 저런 사실을 아는 재판부가 야동 돌려보는 사이트니까 징역 1년 6개월만 살아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인 겁니다. 정말 구역질이 나고요.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저는 뭐 전문을 다 읽어보는데 저도 아이를 가진 그 부모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꼈고요. 이 손정우 씨 이렇게 풀려나지만 이 사람에 대한 뭐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검거되어 있는 200명의 회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최소한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처벌을 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사부재리 원칙 뭐 이런 거 다 알지만 이 범죄는 정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손정우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실시해서
이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이자를 꼭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